네, 안녕하세요. 서운한 주식 맛집 주식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블랙 원데이에 이어서 시장이 또 계속해서 겁을 먹은 건지 시장 정말 지금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지금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인데요. 투심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하락하고요. 디페이트 섹터, 뭐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반도체 보완할 것 없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금요일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잡아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02958-9082번, 02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문자 환영합니다.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 목적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금요일 한 주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그래도 뭔가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 싶네요. 딜사이트S의 전영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계속 눌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고 반도체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을 해주셨죠? 멀리 떨어져서 관망해라. 사실 제가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2700선을 정확하게 회복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수요일에 많은 하락이 이어졌고 오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2700선까지 완벽하게 회복을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악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또 엔비디아의 급락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신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대한 반도체 시장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섹터에 안착을 할지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아직 2700선까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700선까지 회복하냐 안 하냐 멀리 떨어져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을 쭉 보셨을 때 2700선에 지금 또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금리 인하돼도 주가는 하락할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그럼 정리해 주신다면 2700선의 키워드 잡고 가나요? 아니면 다른 또 문장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전에 미역국을 먹은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능 전에 미역국 먹으면 뭐 미끄러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그쵸?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엄청 상승할 거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또 눌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론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안 하는 게 투자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고 그냥 관망하자라는 자세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꿈돌이님께서 오늘 정말 그 수능 전날에 링딩동 들은 시장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우리 존중님께서도 오전 업무 끝나고 왔습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시장 질문, 종목 질문 그리고 궁금증들 날려버리시죠. 02958-9082번 문자샵 9083번입니다. 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은 잘 투자하셨을까요? 사실 저번에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시 문의하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AS 종목인가요, 그러면?
그 한미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네. 8월 21일 날 한번 그 다른 전문가님 계실 때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13만 1,000원입니다. 13만 1,000원대, 그리고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 정도? 그때 전략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거 기점으로 해서 한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일단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홀딩을 했는데 더 빠진다. 이러니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되는 마음들을 이번에는 또 한 번 저희가 AS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상황 보고 한번 가보죠라고 했는데 전문가님, 네, 그렇게 가봤는데 더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땐 진짜 속상해요. 뭔가 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만큼은 조금 좋은 결과를 좀 주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미 지금 상담을 신청을 하셨고 지금 AS 상담 신청 맞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 먼저 보실게요. 제가 차트 먼저 설명하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먼저 차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반도체 우리 시청자님이 13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떻죠? 고점에서 19만 원을 찍고서 개파락해서 96,800원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까지 빠졌으면 적절하게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수페타 지수가 있습니다. 이수페타 지수를 보시면은 차트가 똑같아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차트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본다면은 한미반도체를 본다면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어떻죠? 급등했다가 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또 급등했다 빠졌다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는 그림을 계속 보여지고 있고 한미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완전 똑같다라고 보신다면 SK 하이닉스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고 국내 반도체 시장도 그에 따라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냐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지고 다시 반등을 줬죠. 그 다음에 쭉 빠지고 지속적으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여기서 빠지고 다시 반등 죽고 다시 빠집니다. 네, 여기서 다시 빠지는 그림이죠.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차라리 상승을 하고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실게요. 매출액이 3천억 그리고 3,200억으로 그리고 2023년 4분기에는 1,500억이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줄어든과 동시에 영업이익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분기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져버렸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함에 따라서 또 똑같이 급락했어요. 하지만 2024년 4분기에는 추정치가 2,600억으로 기록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대신에 지금 당장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당장은 13만 1,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연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직전 고점에 안착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시세 차익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단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더 밀려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쭉 빠져준다면 굳이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실적은 굉장히 호조로 이어가고 있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기록이 될 거라는 전망치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진 거는 좀 적절하게 빠졌다고 보고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13만 1,000원이세요.
13만 1,000원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의 시가 부분이죠. 15만 9,000원까지 올라와 주신다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전화드려가지고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이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13만 알겠습니다. 5천 원 얘기해 주셨고 이번 연도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일단 좀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끈기로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주신 만큼 저희가 이번에는 서적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좋은 선물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비자발적 장투 자리인데 이런 뚝심이면 꼭 수익 낼 수 있어요 하십니다. 응원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들, 시장에 대해서 힘들었던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와 함께 녹여보도록 할게요. 고민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투더리스멈님도 오시고 또 카니님도 오셨고요.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그럼 문자 사연 볼까요? ABL 바이오는 바이오 쪽도 봐야 될 것 같아요. 32,500원에 20% 비중인데 저 지금 손실권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기사 보니까 면역 항암 이중항체 ABL 501 연구 개발을 잠정 중단했다라는 그쵸. 기사도 떴고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 역량을 집중하려고 후속으로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잠정 중단이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임상 실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루머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라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루머 나오면 사실 주가에도 리스크 아닌가요?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저에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중 축소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하했다고 한다면 그중 수혜주 중 하나가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은 지금 이 초록 색깔이 이 부분이 지금 60일선이거든요. 사실 이 60일선의 지지를 깨버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는 그런 근거는 60일선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또 ABL 바이오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었고 그 유명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ABL 501이라는 그 제약이 있죠. 네, 그 약이 이제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잠정 중단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임상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긴 했었습니다. 저도 ABL 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님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그런 만약에 이 상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임상 실패했다는 소식이 루머로 돌았었는데 실패는 아닙니다. 네,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가 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개발에서 의논을 했었는데 잠정 유보라고 했습니다. 왜 잠정 유보라고 했을까요? 그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상이에요. 이제 일상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상에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ABL 바이오가 그렇다고 돈이 많은 회사냐라고 보신다면 저와 함께 기업 분석을 또 한번 보시겠죠. 자, 화면에 나오는 기업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무슨 색깔이죠?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요. 다 그쵸? 빨간색이네요.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79억에서 80억 그리고 84억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영업이익을 보신다면은 이것 또한 꾸준히 적자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임상 실험을 할 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유보율이겠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딱 들어갔는데 어떻죠? 유동 비율이 2020년 4분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좋았죠? 그 다음에 2021년 4분기에도 이 정도 괜찮아요. 왜? 빚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2022년 4분기부터 갑자기 부채 비율이 역전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안 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127%예요.
제가 150% 이하라고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은 150% 이하에서 부채 비율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보율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121%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유보율이라고 한다면 1000% 이상 기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꾸준히 200, 257, 209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이 됐었고 이번 연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21%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000%보다는 확실히 못 미치는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을 성공했는데 이제 일상을 성공했고 이상으로 갈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돌고 잠정 유보까지 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ABL 바이오 우리가 제약에 대한 잠정 유보가 좀 풀려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2,500원 32,500원 부근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4% 이상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이 회사가 이상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실패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32,50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면 거기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32,500원 부분에서 반등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비중 축소하시고 그다음 평단가 부분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저 지노맨 컴퍼니를 5,000원에 한 2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노메인 컴퍼니. 네. 이 종목을 사셨을 때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좀 보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일단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빠져가지고 조금 걱정이어서. 알겠습니다. 바닥인 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한번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면 R&D에 집중했던 지노맨 컴퍼니 종목인데 지금 야심차게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요. 숫자로도 증명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이런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주가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렇게 매출액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기도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 어디에 있다 보세요? 저는 이 지노맨 컴퍼니가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또 같이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지만 지노맨 컴퍼니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은 국내에 많았지만 요거를 또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국내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게 주가에 또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음에 따라서 거래량이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사업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액을 높여준다면 이 기업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또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이제 호재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까지 하고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지만 지금은 3,575원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연속 적자인 회사에 관해서는 조금은 좀 깊이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또 3년 연속 적자일 때 좀 많이 빠져도 좀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분기별로는 2024년 2분기에서는 적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BPS 또한 1,700원에 PBR이 좀 3.5배로 높긴 하다만 이 회사가 지금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신사업이 굉장히 호조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과도 좋고 외국 시장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고 곧 있으면은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우리가
지금 카지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행 관련, 그리고 여행 관련하면은 또 K 화장품에 대한 수급이 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서 20%를 매수하셨지만 지금은 또 반등이 나왔으면은 이 5,000원 구간을 뚫고 이 직전 고점에서 종가인 5,400원 위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지 움직임이 강할 텐데 지금 사실 빠지는 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해서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시면서 5,000원 이상 부근까지 5,400원까지 올라와줬을 때는 그때 또 다시 한번 저에게 전화 줘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시청자님 반등 나면 네. 5,000원 구간 뚫고 5,400원까지도 간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은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서적,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적 혹은 또 별다방 쿠폰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별다방 쿠폰으로 할게요. 네, 주저없이 별다방 쿠폰 선택해 주셨네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비도 내리고 뭔가 우울한 이런 시장 분위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이제 조금 지치시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여러분들만의 힐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좀 푸시면서 주식은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비 오는 날에 아이들과 티니핑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는데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은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날에도 뭔가 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 푸는 법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작성하고. 그렇게 시장에 빠져도 그 주식창은 보시네요. 그렇죠. 계속 봐야죠. 네.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또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응할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성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미가 조금 없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힘들어서 치맥 먹어야겠어요. 뭐 이런 네. 분도 계신데 이럴 아. 때는 그냥 오히려 힘듦을 맞서 싸우면서 견디고 즐기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치맥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저는 치맥을 안 먹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에게 뭔가 의지가 되죠, 여러분들. 나는 힘들어도 지칠 때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뭔가 나의 종목도 냉철하게 전략 잡아줄 것 같거든요.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저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자 볼게요. 0905번님의 3천당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17만 원이고요. 20% 종목인데요. 지금 비중은 20% 들고 있어요. 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셨던 종목이에요. 손실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삼천당 제약은 진짜 천국 갈 만큼 쭉쭉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23만 원까지 터치. 그런데 이후로는 쫙 빠졌습니다. 뭔가 이제 매깁 쏠림이 빠지면서 투심 악화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무제표 좋아하시니까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세 분출을 크게 했었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또 일본 제약사, 그러니까 경구용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를 또 이제 체결을 하면서 그 모멘텀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또 곽강을 받았었고 실질적으로도 주가가 23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삼천당 제약을 매수하신 거는 좋지만 만약에 이 삼천당 제약을 7월 10일 이전에 매수하셨는데 23만 원에 안 파셨다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쓴소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네. 우리 시청자님이 문자를 남겼거든요. 네. 제가 3,000피 꿈을 안고 샀는데 미련이 남아서 못 팔았어요. 쓴소리 부탁드려요. 제가 해주시면 돼요. 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자,
여기까진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까지 보셨을 거예요. 자, 재무제표 함께 보시죠. 자, 매출액이 어떻게 됐죠? 점차 늘어났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흑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흑자였습니다. 2023년 4분기에 단 밑에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가 얼마였죠? 9,400원이었어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구용 약에서 이제 각광을 받았었지만 중요한 게 뭐였죠? PBR이 8배였습니다. 청산 가치가 9,400원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얼마죠? 23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거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고평가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3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건 제 책임이거든요. 청산가치가 지금 청산가치가 9,400원이고 PBR이 8배로 거래가 되고 있었고 2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17만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가량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신 거는 청산가치를 보지 않으셨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그래서 대응을 해드리자면은 17만 원 부근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빠지셨어요. 빠졌고 지금 비중이 20%거든요. 비중이 그리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의 회복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을 뚫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아래까지는 좀 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61선 부근까지 와주신다면은 여기서 16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1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면 거기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을 보셨을 때는 BPS를 꼭 봐야 된다. BPS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청산가치거든요. 이 BPS를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고평가 가치주를 사고 이렇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BPS를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평단가가 16만 5천 원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17만 원 부근에 올라주면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약 저희가 좀 매섭지만 매콤하게 또 전략 드렸거든요.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할게요. 지금 뭐 너튜브에 우리 전문가님 눈빛이 매워요. 너 매워요 이러는데 매콤한 상담 원하시면 여러분들 문의 주시고요. 이런 상담도 되게 잘하시네요. 매콤하게, 달콤하게. 그렇죠. 이제 또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한번 시원하게 봐주세요. 9382번님의 제로투세븐입니다. 5,000원이고 25%인데 제로투세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뭐 용품, 뭐 의료, 아동용 기업, 뭐 이렇게 전문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3,925원에서 1%대 약세로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이걸 뭐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그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엔젤 산업에 관해서는 딱히 큰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힘드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이고 엔젤 산업이 그 곽강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좋지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서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동료에게도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눈치 안 보고도 또 육아를 쓸 수 있겠네, 육아휴직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저출산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커리어 그리고 이제 눈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이제 내년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와주면서 그런 또 이슈 속에서도 제로투세븐이 우리가 또 눈여겨볼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쵸? 아가방 컴퍼니가 최근에도 저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으로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와 줬지만 저는 딱히 그런 이슈보다는 그냥 시장에 눌렸을 때 반등을 줬던 이유로 올라와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그런 이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저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게 이루어진다면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또 안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기업 분석에서 있죠. 아, 그렇죠. 네. 기업 넘버원은 분석. 기업 분석이죠. 그렇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안 보면 우리가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 봐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지만 흑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신호로 나타내고 있고요. 분기 실적으로 봐도 1분기, 2분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7억, 6억 정도로 지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유보율이 2021년 4분기에서는 31%였어요. 그렇죠? 근데 2022년 4분기로 갈수록 24%로 줄어들었고 2023년 4분기에서는 어떻게 됐죠? 9%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제로투세븐이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엔젤 산업 관련해서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기록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줄어가면서 유보율이 늘어갔다는 점은 이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PS도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산 가치는 엄청 중요합니다. 청산 가치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청산 가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블랙 먼데이가 오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빠진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어느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청산가치 BPS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1.5배 그리고 1배 이하가 가장 좋죠. 예, 미국은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는 국내 시장이니까 국내 시장 기준대로 말씀드릴게요. BPS는 4,000원 그리고 PBR은 1.5배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25%거든요. 비중도 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그렇게 크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약간 조금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5,000원에 25% 하지만 지금은 3,900원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 종목을 또 하반기에서 출산장려 정책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지켜보신다면 적어도 2026년까지만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을 진짜 끌고 갈 수 있으시다면은 저는 직전 고점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6,400원 직전 고점에서의 시가 부분이 6,4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젤 산업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올라갈 때가 됐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9월에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좋기 때문에 6,4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뭐 정책 그리고 정부의 또 이야기들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엔젤 산업 한 번쯤은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제로투세븐 전 직전 고점까지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400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꿈돌이님이 책을 선물 받으면 라면 받침으로 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서적을 받으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라면 받침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식품 협찬은 안 되나요? 하는데 선물 저희가 다양하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브로드 TD님의 SAMG 엔터 12,000원에 20% 비중 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주식인데요. 봐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재미로 산 종목인데 목표가 어디까지로 볼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주를 사는 부모님들이 좀 많지는 않은데 아이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소속된 아티스트를 좋아해서 또 이걸 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니 특공대를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12,000원대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소폭은 수익권에 있어요. 이 미니 특공대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십니까? 뭐요? 사랑의 핫쇼핑이라고 아세요? 아, 핫쇼핑도 엄청 유명하던데요. 그쵸? 네. 제가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이어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와요. 근데 그 사촌 여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갖고 싶은 장난감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SAMG 엔터였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네. 그것도 하더라고요. 콘서트도. 그쵸. 콘서트도 하고 뭐 이제 굉장히 뭐, 비싸대요. 예. 네. 이 사랑의 핫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으면 꽤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어린이들 그쵸, 아이 그쵸. 사이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 SAM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8,800원을 찍고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 좋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12,000원이 평단가입니다. 12,000원이 평단가고
지금 보신다면은 수익 구간이세요. 사실 맞아요. 100원 차이긴 하지만 100원 차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에서 봤을 때 2분기보다는 적자 폭을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전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1분기, 그러니까 우리 2024년 1분기보다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37억으로 조금은 하락폭을 줄여나갔지만 연간 실적으로 추정치를 봤을 때는 좀 더 높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엔터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BPS가 5,200원이라는 점 그 부분이고 PBR이 3배, 그러니까 3.7배죠. 3.7배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957%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MG 엔터가 지금 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포인트가 끼를 부리는 포인트예요? 지금 일봉 먼저 보시면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었죠. 네, 2022년 최소 3년 이상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2022년 12월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세 분출을 하고 하락으로 이어갔고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끼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종목을 가져가실 거면은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12,000원에 지금은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비중이 20%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봐서 조금 더 올라와줬을 때 조금 더 올라와줬을 때 종가인 13,500원 구간에서는 저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이번 연도 그리고 내년까지는 좀 적자로 기록될 잠정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는 13,400원까지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시고 13,500원 구간에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티니핑의 파워 그리고 미니 특공대의 파워를 기원하면서 책 선물 드릴게요. 책 읽으시면서 아이들한테 또 좋은 종목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전화 저희 방송 끝나고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진단들 하나하나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전영욱 전문가님이 이렇게 재무제표를 막 보고 있는데 수익률은 과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전영욱 전문가 픽 수익의 맛 탑4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 SPG, 종근당, FN가이드 시장에서 이런 종목 잘 갈까 하는데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잘 가네? 하는 생각이 좀 포포를 보시면 그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먼저 나우아이비부터 볼게요. 네. 이때 이 종목은 왜 사야 돼요? 했던 종목인데 선착가를 아쉽게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입니다. 아무도 지금 창투사를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곧 있을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지분을 6% 보유하고 있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우아이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나와준다면 나우아이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쉽게 9월 4일 날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가고 싶다라는 다른 분을 계신다면은 이 종목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도 되겠지만 나는 이 종목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나는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은 굳이 손절을 안 하시고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투사를 조금 멀리 봤기 때문에 지금은 소외받는 거지 계속 들고 있다면 그래도 수익은 날 거다. 멀리 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위더스 제약도 그럼 마찬가지로 봐야 되나요? 9월 5일에 손절가 어제 터치를 했단 말이죠. 마음 아프신 분들도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음봉이 3개 나왔으면 이때는 탈출하라는 걸로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 되는 건지 마찬가지로 멀리 봐도 괜찮나요?
그쵸. 저는 위더스 제약을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길게 봐야 돼요? 저는 내년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항상 종목을 고를 때도 이 종목이 시장에 밀려도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 시장의 밀림을 회복했을 때도 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거기서도 중장기, 단타, 스윙까지 전부 다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길게 보는 종목으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기 지속성 탈모형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300이라는 이 제약 탈모약을 개발했고 또 MSD 프로페시아를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상을 마치고 1, 2상을 마쳤죠. 2상까지 마치고 3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는 그런 3상에 대한 기대감의 모멘텀 속에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모약 MSD 프로페시아는 이미 팔리고 있고 장기 지속성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약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달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되게 편리한 약으로 복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위더스 제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BPS 그리고 청산가치, 영업이익률 그리고 부채 비율 또한 부채 비율도 낮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유보율까지 굉장히 높고 아주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고 싶으시면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이 기대가 된다 하시면은 이 종목을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다.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샀으면 적어도 조금은 길게 반년, 뭐 내년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전효구 전문가님의 추천주는 그렇게 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더스 제약까지 에이스 봐드렸어요. 마지막은 이게 또 메인 디쉬가 아닐까 싶습니다. FN 가이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1회로 96.4% 거의 2차 목표가 도달됐고 3차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수익률 100%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아셔야 될게요. 네. 이 모든 전문가님을 통틀어서 100% 수익률이 지금 나고 있는 분이 유일하시고 100%가 나면 저희가 또 배지를 드려요. 장관처럼 배지를 정말요? 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지를 못 받을 것 같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보신다면은 제가 100%로 가준다면 좋겠지만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 제가 제시해드린 그 매수가로부터 100% 위아래로 좀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7,500원에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96%의 수익이 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 왜 하필 지금 FN 가이드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핫한데? 지금은 조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섹터로 분류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섹터로 분류되는 게 없었지만 밸류업 가치 섹터가 새로 생기면서 분류가 됐어요. 거기에 금융주도 많이 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라는 섹터가 있고 B라는 섹터가 있을 때 A라는 섹터가 수면 위로 올라와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B라는 섹터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투사 그리고 FN 가이드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고 지금은 경영권 분쟁 공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60% 이상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왜 있냐 해서 경영권 분쟁이 공시가 떴고 거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쟁을 한다면 한 주라도 더 매수하기 위해서 이 종목은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사들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60만 주 들어왔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2개 다 달았어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 봤을 때 또 100%는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상까지는 좀 어렵다. 딱 100% 채우고 예. 배지 다르시면 되겠네요. 그럼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를 따로 정해주시지는 않았는데 보유한 잔량으로 트레이딩 하셔서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6%는 사실 이런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아시잖아요. 칸초님께서도 FN 가이드 수익 너무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아마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수익 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장 너무 재미없어서 종목도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전영욱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나갑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제 FN 가이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힌트 보여주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지읒, 이응, 시옷, 이응 네 글자의 초성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해바라기 같고 뭐 파랑 색깔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저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스불입니다. 네, 가스불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볼 수 있는 가스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 색깔 참 이쁘죠? 그러게요. 네. 나 지금 이게 가스불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읒, 이응, 시옷, 이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는 답변을 올려주셨는데요. 들어보세요. 네. 준이, 순이, 죽은 새우, 그리고 자유수영. 오, 이것도 괜찮네요. 자이사라. 자이 아파트 사시나 봐요. 그리고 주영수랭 이렇게 장이사임 이렇게도 있네요. 전입신고. 자, GSE도 있고요. 어떤 걸까요? 일단 정답을 공개할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댓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전입 신고가 아. 또 마음에 들고 브래드 네. TD님의 전입신고 마음에 드신다. 죽을 사임. 또 이분도 요것도 마음에 마음에 드신다. 뭐 선물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선물 주실 수 있는 것 하나 공개해 주실까요?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제가 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명한테 주셔야 되는데 하나 주셨네. 나눠 가지시길 바랄게요. 나눠 네, 그러면 종목 이름 얘기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GSE가 맞습니다. 네. GSE가 맞고 제가 왜 이제 GSE를 가져왔냐면 일단 우리가 뭐 금투세 관련해서 그리고 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GSE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주라고도 볼 수 있고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남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전담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또한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비슷합니다. 2021년 4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4분기에도 50일, 60일, 60일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떻죠? 50일, 60일, 60일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위험적인 리스크를 감소하고자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수익의 맛에서 종목 제시를 할 때 수익률보다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의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고 있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 배당금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관련하면은 겨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스가 많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또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또 겨울에 고배당주 그리고 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겨울이 오고 있구나.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6억, 44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46억, 44억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남 지역에서 전담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PS도 3,088원 그리고 1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종합 차트를 보실 때도 지금은 GSE가 굉장히 낙폭과대로 빠졌어요. 그럼 이때도 어땠죠? 낙폭과대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한 번은 큰 장대 항봉 나와주고 낙폭과대 그리고 여기도 한 번은 큰 장대 항봉 그리고 낙폭과대 그리고 나서 한 번은 큰 장대 항봉이 나와준다면 거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3,400원에서 3,530원 사이에서 매수가를 지정해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4,01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190원으로 잡아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GSE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폭과대
거래주로서도 괜찮고 고배당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GSE가 하반기에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지금 3,400원에서 3,530원 목표가 4,010원, 4,190원으로 손절가 라인까지 저희가 정리해 드렸거든요. 한번 GSE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의 흐름들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듯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장 역시 기대하기가 힘든 걸까요? 이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오전장 투심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시장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이렇게 깊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테마 바로 자율주행차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광주 산업단지까지 모멘텀 가득한 자율주행 관련차 업종 짚어보시죠. 자, 미국에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테마주에게 입김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보다 비교적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그런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즉 FSD 기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완전히 갓 나온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이 판매 지역 확대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윤 대통령이 이 AI 인프라를 통해서 광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자에게 이 산업 중심지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현재 상승폭 다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상단에 퓨런티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테마를 거의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소폭 내려와서 25% 상승폭을 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닉스 뒤를 이어서 6.56% 상승폭을 펴주고 있고요. 2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그 외 넥스트 칩 현재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적 큰 종목인 현대모비스도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그간 하락 추세만 보이다가 이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 자율주행차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딥페이크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범죄 해결은 안 됐는데 관심과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 큰 폭으로 상승폭 반납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하는 업종도 꽤 많이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 도입을 통해서 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안 12억을 더 증가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냈지만 오늘 그 영향력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의 플랜티넷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가장 큰 폭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고요. 센즈렛도 12% 지금 파란불 켜주고 있죠. 어제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에 기대감 들어왔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그 이외에도 CU박스부터 한빛소프트까지 하란불 켜주고 있는 시장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적시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경기 침체 우려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또 오늘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2일 전에 6거래일 동안 한 2조 원 정도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게 우려스러웠고,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시장 분위기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9월 2일 날 돌아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도 해줬습니다. 이 2680포인트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문제는 월요일 날만 매수했죠.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상당히 많이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4일 동안 또한 2조 원 정도 또 팔았습니다. 2조 원 아직 좀 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좀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하면서 4일 연속 외국인이 강하게 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졌고 주가도 당연히 좋지 않았죠. 이 주식시장도 9월 2일 월요일 주가가 2681포인트인데 지금 2553포인트입니다. 이 130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들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뭐 거의 비슷해요. 외국인이 8월 3일하고 9월 4일만 순매수하고 대부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 최근 들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뭐 대부분의 종목들 팔고 있는데 반도체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이 매도를 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섹터들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하락이 크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왜 하락을 했느냐? 수급적으로 이유를 찾아보면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외국인이 지금 1,000억이 채 안 돼요. 999억이거든요. 기관이 289억이고 매도 금액은 별로 안 큰데 지수의 하락폭 보면 2.39%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나와서 하락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매수가 없거든요. 이 매수 자금들이 상당히 부재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가 나온다라면 시장 하락폭은 훨씬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지금 1시 6분인데 거래대금이 4조 4천억입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 최근 거래대금 한 7조 원 정도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오늘 7조 원 훨씬 안 될 거거든요. 매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니까 하락폭이 좀 더 커진 그런 상황이고 종목별로 본다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 코스피에서 대부분의 섹터들 좀 하락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이 2차 금리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상당히 좀 깊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코스닥에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 일부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하락이 상당히 좀 깊다라는 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3에서 4% 정도, 그리고 엔캠이 6.7%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코스피로 돌아와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고 오후장에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느냐.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외국인이 매수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제약,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지금은 헬스케어밖에 없거든요. 이 뭐 밸류업 종목들 일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올라가기엔 헬스케어가 거의 유일한 상황인데 헬스케어가 좀 반등을 해줘야지 시장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외국인의 수급도 일부는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오후장에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지 여부 섹터별로는 헬스케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섹터별도 그렇고요. 종목별도 그렇고 차별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모멘텀은 없거든요. 근데 악재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매수 자금은 많이 부족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호재가 있는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일부 섹터들만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럼 시기는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외국인 추세적으로 안정세로 돌아서려면 뭐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율을 잘 봐야 되겠고요.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섹터별로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다시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반도체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들 봤을 때 심리적으로 반도체 주가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다졌구나, 안정이 되었구나. 이 두 가지는 좀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장 당분간은 좀 방어주 성격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위주로 외국인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고요. 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과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기와 정책 사이에 미 에너지 정책의 격돌이 지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 성큼 다가왔는데 미국 대선 앞두고선 이제 민주당 쪽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첨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면서 석유가스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좀 중시하겠다 이런 기조로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될지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어느덧 금방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대선 토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고 이제 다음 주 10일 날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발언의 수위들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죠. 네, 세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트럼프는 뭐 그린 뉴딜은 사상 최대의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풍력 발전 비중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 승인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왜? 네. 표심. 표심 잡기. 네, 이제 반대로 또 어찌해서 이제 공화당의 표를 더 직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네.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는 방향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특히 이제 취임하고 나서 그 해안 풍력 발전 프로젝트만 지금 10번째 승인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리스가 되면 풍력은 더 갈 거다. 트럼프가 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풍력 발전부터 없앨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 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 토론 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리스 입장에서도 지금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찌됐건 표심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책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쪽이 이기면 무슨 정책, 이쪽이 이기면 무슨 정책 이거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꾸 싸우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잠시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풍력 같은 경우를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보조를 한다 안 한다가 이제 주요 쟁점이긴 한데 보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정말 투자가 많이 달라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만 아예 그냥 그린 에너지를 타파하고 따로 간다? 사실상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미국 제외하고 전 세계 글로벌이 다 뭐 그린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제동이 걸리는 거지 실질적인 정책이 따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죠. 예상이 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저는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퍼센트가 내가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된 게 올라갈 기미보다는 점점 네. 더 빠지고 있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전력 수요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지금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태양광이랑 풍력이거든요.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올해 터빈 수주랑 작년 터빈 수주랑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역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게 어찌됐건 보여지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이슈를
덮을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뭐 아마 풍력 쪽으로 조금 더 돈을 쓸 것 같고 트럼프 쪽으로 된다고 하면 이 풍력을 없앨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걱정 많으시겠지만 멀리 본다고 하면은 태양과 풍력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단기적으로 본다는 시선이면 싸움이 많이 나온 곳에는 조금 멀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에너지 정책으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를 하기 마련일 텐데요. 만약에 하나하나 좀 뽑아주신다면 에너지 정책 수혜주, 국내에는 탑픽주를 뭘 뽑게 될까요? 이주연 대표님 입장에선? 일단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산업들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대장주를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좀 가장 두드러지게 밀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서는 풍력 쪽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는 지금 좀 기관 수급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는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방이 단기간에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상방은 조금 제한된 상태에서 아마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담아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3분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열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을 했고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었고 애초에 좀 트럼프가 사실 가장 우세할 거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한 종목군들은 좀 많이 눌렸었죠. 근데 CS 윈드가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친환경 주들에 대한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이든 그 친환경 정책의 수혜주의 어떤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해리스의 어떤 우세로 좀 점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CS 윈드 그 주가상으로도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단어가 많이 나오는 종목 CS 윈드이다 보니까 뭐 해리스 관련주 안에서는 신재생 안에 CS 윈드 탑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주도 한정기술, HD, 한국조선해양 등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또 길건 대표님께서는 또 얘기를 해주셨을 때 대선 가상 투표할 때 해리스 후보가 그래도 요즘에는 남성 유권자한테 46%나 좀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해리스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미리 이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건 어떤지 아니면 투자에 유의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변수는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본다라고 하면 해리스가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대선 토론이 가장 먼저잖아요. 대선 토론 때 이제 제가 아마 한 2주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검사랑 범죄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맞아요. 한번 얘기를 했던 네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10일 날 가장 화두가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바로 이어서 18일 날 네. 그 트럼프가 그 기존에 이제 성추문 입막음 돈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유죄 판결하고 그다음에 형량 선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 형량 선고를 바로 같이 하는데 하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미루려고 했어요. 대선 이후로. 그래야지 오히려 리스크가 유리하니까. 줄어드니까. 네, 근데 이게 상관없다. 대선과 우리의 그 판결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아마 그 기존 스케줄대로 18일 날 형량 선고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변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형량이 많이 좀 세게 나왔다.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았다라고 하면 또 표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트럼프는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세게 얘기하다 보면 관련주들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미국이 6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사전 투표를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이제 항상 경합주로 나오는데 여기도 16일부터 하고요. 다른 경합주들도 9월에서 10월부터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20년 대선 때 69%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이 사전 투표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어찌됐건 향방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10월 달쯤 넘어가면. 그러면 이걸 조금 보고 그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그냥 공통 종목 말고 아예 빠져 있는데 괜찮은 거 뭐 있을까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앞에서 뭐 이제 풍력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새로운 걸 자꾸 뭘 세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기기, 수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한창 뭐 현대나 LS나 정말 잘 가다가 요즘에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얘네들 지금 실적 망가진 거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잘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수소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중국이 이제 수소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풍력과 태양광은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풍력과 태양광은 조금 제재를 하겠지만 수소 쪽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또 안 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는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지금 뭐 한 10월 달까지는 조금 소외되는 거, 빠져 있는 거, 안 싸우는 거 이런 쪽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사전투표의 향방을 보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사전투표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좀 수소 쪽 제재는 없을 거다.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쪽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대선 상관이 좀 없어도 국내 에너지주들 좀 잘 갈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늘 큰 모멘텀이 글로벌 쪽에서 오는데 그거 말고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멘텀 없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 알려주세요. 일단은 아까 그 해리스 얘기하다가 트럼프 관련 내용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좀 트럼프 관련해서 좀 놓쳤는데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는 좀 에너지 기업들이 관심받을 좀 모멘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통 에너지를 기존에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최근에는 천연가스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전력기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미 좀 유례없는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쇼티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에너지원을 좀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도 굉장히 좀 시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그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조선 기업들이 좀 고가를 형성을 하고 쉬어가는 모습들, 고가 대비해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조선 기업들은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이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 없이 어쨌든 간에 하반기로 계속 가면 갈수록 또 하반기에는 겨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더 많은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도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의 전력 수요가 이미 많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점점 더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수송선을 담당을 하는 그런 조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래도 회복세를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식은 선반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주가상의 동력이 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그런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좀 하반기에 많을 거고 천연가스 매력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다양한 모멘텀들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유가 뭐 가스 얘기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평균 유가 배럴당 60달러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얘기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도 60달러까지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유가가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빠졌냐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전만 해도 사실은 WTI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거의 80달러대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를 보시면 거의 70달러, 60달러 후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8월에 블랙 먼데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론은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드워치 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0bp 인하하는 확률 자체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B컷 얘기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일주일 전에가 뭐 66%, 하루 전에가 56%, 오늘 57%까지 올라갔어요. B컷이. 네, 그만큼 어찌 됐건 43%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게 조금 더 세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어찌됐건 경기가 조금 더 위축이 되는 거니까 그 유류 소모량 자체가 조금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약세 우려로 1년 만에 지금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반등할 기미가 있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네.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겨울이 되면 뭐 10월, 11월쯤 되면 그 겨울철 유류 재고를 조금 확충을 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기존처럼 뭐 배럴당 뭐 80달러 선까지 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조금 회복을 할 거냐라는 걸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도 보자. 네, 올해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어찌 됐건 뭐 25bp씩 안전하게 연착 유력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질 거고요. 네. 근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아마 B컷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시면서 유가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약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또 유가 추락 가능성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반면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주연 대표님한테 가스값 얘기를 해볼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할 거다 반대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석유 사용량 자체가 일단 뭐 그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석유 사용량은 계속 점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국가별로 이제 또 그 탄소 배출을 위한 어떤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또 그런 권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안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선택될 수 있을 만한 게 천연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 뭐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뭐 가스 스트림에 대한 어떤 폭발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 미국이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으로 향하는 그 가스 수송을 지금 전부 다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어쨌든 가격 결정권을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좀 비싸게 팔고 싶겠죠, 천연가스를. 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은 뭐 조금 올라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올해 들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거의 뭐 3년 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력 소비 목적도 그 천연가스 수송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증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을 좀 감안을 하면은요 전체 생산량의 37%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들이 많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북미 지역 쪽에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캐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좀 전망 자체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천연가스가 늘어나고 수송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증가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들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가스값의 방향성이 좀 엇갈리게 나오는데 이쪽에선 천연가스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그 낙수 효과를 받을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에너지주는 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실지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 S에너지, CS윈드, 흥하해운 있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에너지 관심주 원픽은 뭘까요? 자, 한전기술이 원픽주로 뽑혔습니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이라는 또 단어를 보니까 뭔가 배당에 대한 매력들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에너지주 안에서? 네, 사실 그 천연가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천연가스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 SK가스라던가 SKENS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천연가스를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트럼프가 좀 우세하게 됐을 경우에도 그리고 해리스가 우세를 했을 경우에도 둘 다 좀 변동성이 별로 타격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산업이 또 원전이기도 합니다. 원전 에너지를 둘 다 이제 좀 확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체코에서도 그 좀 노이즈가 있긴 했습니다만 한국과 원전의 최종 계약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간에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코와 최종 계약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계약이 완료가 되고 실제로 수주 좀 구체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한전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그 체코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별로 좀 누적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받은 한전기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직은 믿어도 될까요? 아이폰 16의 효과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9월 애플의 첫 AI 스마트폰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른바 뭐 안드로이드 계열 AI보다는 기능이 뛰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두 분은 뭐 핸드폰 뭘 쓰세요? 갤럭시 씁니다. 갤럭시 여기 또 우리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저도 좀 아이폰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폰 얘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6 일정 주목할 기술력 이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대선 토론 바로 전날에 이제 애플의 첫 AI 폰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아이폰 16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선반영을 미리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LG 이노텍이나 BH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하락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일주일이나 남은 시점에서 급락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좀 다음 모멘텀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랑 조금 많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후에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판매 가격을 어떻게 좀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주목도가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첫 AI 폰이다 보니까 이 AI 인텔리전스의 기능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사용했을 때 얼마나 편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앞으로 그 아이폰 16의 흥행을 좀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가 되자마자 그 이후 좀 관심 개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어쨌든 간에 흥행 속도라던가 그리고 이 평가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일단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주목할 기술력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건데 증권가에서도 2025년 차기작까지 대규모의 교체 수요는 발생할 거다. 이를 통해서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호평일색입니다. 좀 사실 이런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아이폰 효과가 대단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반사이익 사업군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길건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2대1이잖아요. 네. 아이폰 둘에 또 갤럭시. 네. 근데 이제 네. 이것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16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항상 그 출시국 할 때 1차냐, 2차냐, 3차 할 때 항상 3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차에 또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따져보면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선 판매량이 조금 많이 줄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곳이 굉장히 많고요. 많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나온 수치 중에 조금 눈길이 갔던 게 아이폰 사시는 구매자 10명 중 8명이 MZ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게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좀 젊으신 분들이 아이폰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저같이 이제 나이 든 아저씨들은 기능성? 기능성이나 화면 큰 거 뭐 이런 거 잘 이렇게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 네. 이제 다행이에요. 조금- 제가 애플을 써서. 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또 가는. 네, 맞습니다. 네. 두 명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MZ 그래서- 쪽에 속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핸드폰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뭐 아이폰이 좋다 이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성향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쵸. 그러면
아이폰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직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제 주변도 이렇게 거의 물어보면은 그 아이폰 15 때 조금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찌됐건 AI가 접목된 뭐 인텔리전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10월 달에 아마 공개가 될 건데 이게 아마 저는 지금 S24 정도만 돼도 저는 판매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기존의 어차피 아이폰 유저와 갤럭시 유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네, 근데 이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온디바이스 AI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야 돼. 이거보다는 얘만 돼도 돼요. 네, 심지어 또 애플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시리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그 정도로 시발점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리의 영향력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 예전에 아이폰 썼습니다. 저도 20, 30대 때. 네, 아이폰 제가 쓰던 게 4S, 뭐 5, 완전 옛날이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갤럭시로 넘어온 이유는 심플합니다. 녹음이 안 돼요. 아, 그쵸. 제일 안 좋은 안 부분은 돼요. 녹음은 안 네, 돼요. 근데 아이폰 16부터 녹음이 됩니다. 네, 근데 중간에 안내 멘트는 나온대요. 네, 지금부터 녹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녹음이 다 되고 나서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까지 해서 요약까지 된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기능들 때문에 안 조금 쓰게 되는 아이폰을 안 건데. 썼던 분들도 새로운 또 교체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대비해서는 어찌됐건 판매량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갤럭시가 기존의 S23과 24에서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전작 대비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접목이 되니까 13% 정도 판매량이 늘었거든요. 뭐 아이폰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 굉장히 많죠.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BH, ITM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기대감을 조금 많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단은 뭐 관련한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낙수효과를 받을 거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아이폰 16에서는 뭐 챗GPT처럼 비서 역할도 해줄 거고 녹음도 되고 하면은 더 많은 또 수요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는 건데 시장에 AI라는 키워드를 또 아이폰과 접목이 시킨 새로운 16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AI 시장이 다시금 또 훈풍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사실 뭐 기대감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흥행 이후가 중요하긴 한데 사실 뭐 지금 발표된 AI 기능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일단 까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내년 정도로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점에는 그래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비서죠. 시리가 어느 정도로 조금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좀 맺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폰 6, 아이폰이 아니라 애플이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아이폰 16을 좀 내면서 AI랑 그 탑재를 시키면서 이제 아예 독립적인 iOS,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확보를 하고 하드웨어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고요. 다만 이거를 AI 전체적으로 좀 확산을 시키기에는 더 추가적인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또 밸류체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파급을 줄 수 있는지는 사실은 지금은 미지수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 폰 시장이 지금은 뭐 빅매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웨이랑 애플의 신제품은 같은 날에 좀 출시가 되는데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3단 폴더블 폰을 선보일 거고 또 애플은 AI 기능이 탑재된 또 인텔리전스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갤럭시를 쓰고 있는 또 삼성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유저로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갤럭시 유저로서. 네, 어떻게 뭐 네. 삼성이 또 이렇게 되면은 나 홀로 좀 소외받고 이런 분위기들이 저하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거든요. 차기 스마트폰의 기술들 뭐 어떤 것들이 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기능이 조금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어떤 번째는 것들이죠? 카메라. 카메라. 그러니까 화소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에도 보면은 그 카메라 화소수가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소수가 근데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OLED로 제일 먼저 바뀐 게 사실은 TV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OLED의 또 모멘텀은 이미 삼성은 다 했어요. 네, 근데 또 이걸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건 또 애플입니다. 네, 왜냐면 앞으로 이제 OLED로 더 많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또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는 게 잘 팔려요. 지금 6까지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화이에서 우린 두 번 접는다. 얘네는 한 번 접지, 우린 두 번 접어. 그래서 이제 트리 폴드 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야 돈 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롤러블 폰이라고 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박람회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얘기가 나왔었는데 둥글게 말 수 있는 롤러블 폰 특허 출원도 하고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실용이 근데 될까라는 이게 것들이 둥글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그러니까요. 주머니에 넣기도 불편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그 혁신적인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가장 혁신적인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온 디바이스 AI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온 디바이스 AI S24를 쓰시는 분들도 업데이트가 됐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높을까라는 의문은 아직도 있어요. 사용을 네. 하시면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게 맞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부품주들 굉장히 많죠. 카메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회로 기판도 있는데 저는 스마트폰 쪽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어찌됐건 자동차 쪽에도 곁다리를 같이 지고 있는 그 카메라주들을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지금 카메라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옛날에야 이제 그 저희가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비싼 스마트폰에만 고가의 카메라가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보급형 라인에도 화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관련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화소수가 좋아진다는 건 또 자율주행에도 또 접목이 돼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EV9이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7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은 보류는 살짝은 됐습니다. 레벨 3가.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 모멘텀까지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멀리 봐서 카메라 섹터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길건우 대표님의 원픽주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준비했습니다. 관련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화전자 그리고 LX세미콘, BH 삼성전기, LG이노텍 다양하게 있는데 길건우 대표님의 원픽주 확인해 보시죠. LG이노텍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카메라 쪽 보세요 했는데 LG이노텍 딱 원포인트로 잡아가신 이유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 애플이죠. 갤럭시를 쓰지만 애플이 최고다 이렇게 보나요, 투자는? 뭐 이제 지금 당장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한 달 전쯤부터요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이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보니까 소외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다음 주에 아마 언팩 행사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조금 반응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판매량 조금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했잖아요. 16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17에 대한 기대감도 적용되는 시기가 하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항상 그 다음 해 내년 것까지 기대치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16, 17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120선 아래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뚫고 21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냐?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가적인 매력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장사 잘 될 때는 1조가 항상 넘었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한 8,30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 가이던스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어찌됐건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매력 그리고 애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LG이노텍이었습니다. 두 분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렉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어요. 해당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너무 애쓰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평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